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저희 카본 산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신규로 저희 벨로하우스에서 신규로 지금 이제 제작을 해서 한 거고, 이 제품의 이제 테스터분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신청자분들이 좀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총 3분을 모집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테스터분이고요. 그 자전거가 제 뒤에 있습니다. 알버디고요. 20인치 모델이고 이 당시에 제작됐던 그 허브 스미스의 휠이 스포크가 터지는 현상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그 에어로스포크 이런 산발이 제품을 사용을 이제 하시려고 준비를 했고요. 테스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 자체 저희도 이제 그 제한 체중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고객님들한테는 조금 좋은 가격에 드리고 저희는 이제 좋은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은 일단 기존의 휠을 전부 다 탈거하고 바로 교체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카본 휠은 림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휠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휠은 앞뒤바퀴 세트로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딱히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디자인이라던가 뭐 산발이, 오발이, 뭐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라인업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저희 그 제품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면, 카본 휠은 이제 아무래도 SMC라고 하는 카본 산발이가 요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제 또 다른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 제품이 떨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실제로 이제 뭐 공장에서의 내구성 테스트라던가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됐는데, 뭐 다른 나라 쪽에는 이미 지금 같이 제작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아직 한국에는 이번이 처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이제 얘가 QR이 아직 미포함이에요. 그래서 QR은 이제 기존에 있는 QR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사실 제품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QR은 빼시고 분리하는 거는 이제 로터 분리를 하고요. 지금 저희 쪽에 이제 신청 들어오신 분이 뭐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조건이 저희가 그 요청을 드렸던 그 조건이 첫 번째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라이딩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 뭐 SNS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뭐 이렇게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셋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제품을 이제 테스터로 같이 서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분을 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서 제품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제품이 한 2주 정도 안에 들어오거든요.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부탁드릴게요. 신청해 주세요. 네. 자, 앞바퀴 로터는 다 분리가 됐어요. 페달이 엄청 커요, 여러분. 페달이 제 손바닥을 펼친 것보다 더 큽니다. 스프라켓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네, 이 타이어 튜브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네. 근데 알버디 특성상 이게 우리 버디는 20인치에서도 지금 알버디 순정으로 끼고 나오는 타이어가 제일 좀 두꺼운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32C가 들어갔을 때 이게 접어갖고 바퀴를 끌고 이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좀 저기고 28C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폴딩 한 다음에 접어서 이동이 가능해요.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은 사실 그 라이브로 해드리면 좋지만 라이브로 할 시간이 안 돼서 또 라이브는 다 못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편집을 좀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별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어디 오시는 건데요? 아, 여기 삼전동이요? 아, 예, 언제쯤 오시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뒷바퀴 로터도 이렇게 분리를 다 했어요. 네. 사실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크가 몇 번 터지셔갖고 지금 보니까 필러 아니다, 샤핌인가 보다. 잠깐만요, 필러인가 샤핌인가? 샤핌인 것 같은데요. 샤핌의 라운드 스포크로 그냥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스포크를 사실 교체를 함으로써 그 스포크가 터지는 현상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스포크가 터지는 원인이 이 스포크 때문에 그래요. 이 스포크 자체의 피로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양이 있거든요. 이 문양으로 되어 있는 스포크는 사실 좀 내구성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발이고요. 선발이 앞바퀴입니다. 파나레이서 타이어가 이제 알버디 순정으로 지금 이제 꽂혀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또 아마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저희 산바리 휠에는 림 테이프를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갖다 꽂으시고 체결하시면 끝나요. 나중에 튜블리스 레디로 잘하면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보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실수했는데요. 튜브를 변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림 높이가 있어갖고 일단 확인을 좀 할게요. 잠깐. 그냥 꼈네요. 튜브를 밸브를 연장을 하는 거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자, 튜브가 들어가서 끝까지 나오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네, 림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튜브의 밸브를 연장을 하도록 할게요. 밸브 익스텐션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영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영상은 어차피 지금 커트 칠 거니까요. 근데 밸브 익스텐션이 얘로 추가를 들어가야 돼요. 조금 길게 넣어야 되거든요. 20mm짜리라서 많이 튀어나오진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세요. 왜냐면 고기만 있으세요? 네, 요게 이제 앞뒤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펌프 나고 할 때도 그냥 이거 빼서 얘를 빼서 쓰시면 돼요. 열분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죠. 사실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밸브 익스텐션 요게 이제 20mm짜리거든요. 네, 요 익스텐션을 사용을 좀 하셔서 네, 밸브를 좀 연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 밸브를 연장을 할 때는 이 툴이 필요하고요. 툴은 뭐 파크 툴이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쓰시면 되고, 리디아 밸브 익스텐션의 세트에 툴이 또 들어 있으니까 리디아 밸브 익스텐션을 사용하시면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보만 할게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고 벤치를 잡고 좀 더 강하게 고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잡고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따가
앞뒤 바퀴 다 튜브를 만들고 나서 바람을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밸브 코어 밸브 작업용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파크 툴에서 나오는 거고, 사실 뭐 요새는 해외에서도 이런 툴은 좀 저렴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뭐 굳이 아니셔도 저희 리디아 그 밸브 익스텐션을 구매하시면 그 안에 이런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안에가 손상이 돼서 사실 엄청 좋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오히려 이거에 비해서는 리디아 툴이 훨씬 좋아요. 여기는 제가 사실 툴이 없어요, 리디아가.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요. 둘 다 바람을 넣어서 이제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밸브를 꼭 담가서 기포가 중간에 연결되는 부위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주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이게 뭐 바로 빼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상태를 보시는 게 좋아요. 새는 확률이 사실 있어요. 아예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두 쪽 다 이상이 없고요. 네, 이렇게 밸브 익스텐션은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까에 이어서 다시 이제 여기다가 끼고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면 튜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람 넣기가 좋죠. 네. 안에서 가루가 분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고요. 네. 네, 이렇게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 놨습니다. 일단
로터 교정을 하도록 할게요. 버디 같은 경우에는 로터의 진행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프론트 같은 경우에 작업하실 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로터의 진행 방향이 사실 뭐 틀려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플로팅 로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플로팅 로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거꾸로 되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급격한 내리막길이나 이런 데 주행하실 때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레디고트 사용해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라체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좋고요. 마무리는 이제 토크렌치를 꼭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6에서 8뉴턴 정도 체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한 8뉴턴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이제 이런 6볼트에서는 진동에 의해서 볼트가 풀리는 사례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체결한다고 생각하고 쓰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제 토크렌치가 오래 써갖고 네, 이렇게 체결을 이제 하면 이제 앞바퀴는 완성이 됩니다. 일단 앞바퀴 먼저 한번 꽂아 볼까요? 얘를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브레이크 세팅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전거에서 전반적인 무게도 감량이 되는데요. 제가 무게를 저번에 쟀던가 기억이 안 나네. 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허브 스미스의 순정 무게를 제가 조금 이따가 재보고요. 저희 산발이 무게를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바퀴는 장착이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 휠에 대한 전반적인 그 디스크 로터라던가 이런 부분 세팅이 좀 더 필요해요. 네. 뒷바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다 쏠게요. 네. 자,
타이어를 이제 밸브에다 맞추고 고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 이게 그 카본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이제 보시면 이게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음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를 살짝 붙여주시면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스프라켓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바디가 시마노 11단을 지원하는 바디가 꽂혀 있고요. 12단 XDR까지도 바디가 나올 예정이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마노 11단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시마노 12단도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스프라켓을 쓰느냐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뒤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는 20인치 기준으로 우선 제작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품질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18인치 모델도 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8인치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많아지죠. 빌리본커스까지도 이제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그렇게 되면 카본 림에 대한 그 림 폭 두께를, 림 넓이를, 네, 이 폭을 넓혀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어차피 새롭게 다 제작을 하는 거니까요. 네. 스프라켓을 이제 고정을 할게요. 스프라켓 고정 끝났고 이제 로터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로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꽂아 놓고 고정을 하면 돼요.
잠그실 때는 무조건 마무리는 토크렌치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앞바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8N으로 체결을 할 거고요. 이게 토픽에서 나왔던 토크렌치인데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근데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시기는 괜찮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토크렌치들이 많은데 이제 가성비는 사실 얘가 제일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쉬운 점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망가지는 게 좀 빨리 망가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토크가 틀어지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네. 뒷바퀴도 네, 조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뒷바퀴 장착하실 때 뭐 사실 어려움은 없어요. 예, 드레일러를 잡아 당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거꾸로 놓고 하신다고 생각하면 드레일러 뒤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비대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 없어도 바퀴를 끼고 빼고는 이제 가능하세요. 대신 핸들 쪽에 액세서리라던가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잠깐 내려서 바퀴를 다시 체결을 하고요. 항상 밑에 바닥에 내려서 체결을 다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체결이 다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세팅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휠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허브가 동일한 허브가 아닌 이상 브레이크 세팅을 안 하고 그냥 탈 수 없어요. 만약에 18인치와 20인치를 번갈아 가면서 내가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동일한 규격의 허브를 쓰는 바퀴를 사시는 게 좋고요. 아니시면 이제 이렇게 세팅을 어느 정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양쪽 브레이크를 볼트를 앞뒤로 풀르시고 브레이크 레버를 누르고 한쪽만 잠그세요. 자, 그 다음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말이 이제 어렵지 않죠. 네.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꼭 샵에다가 안전한 거니까요. 네, 샵에다가 의뢰를 하시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작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점검 같은 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디 작업을 했다라는 거를 안내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특히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을 임의로 하시고 나서 드레일러를 내가 이제 뭐 손댔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이제 그냥 세팅이 안 된다,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미케닉들도 찾아내기가, 원인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판타스틱4하고 바이크, 판타스틱4랑 산짐슨 요새 파나 모르겠네. SJS 바이크하고 나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만. 네, 지금 보니까 허브 스미스의 허브랑 커브의 바디 쪽 간격하고 저희 그 제작 중인 이 산바리에 들어가는 허브 바디하고는 그 변속 세팅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에서는 세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났고요. 네, 전체적인 모습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기어라던가 라쳇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요. 라쳇 소리는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 안에 브리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앞바퀴까지 안 보이시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버디에 저희가 제작 중인 신형 산바리 휠셋입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